남은 건 이제 가장 보통의 의대생, 지금까지 어떤 애들이 의대에 갔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애들이 의대에 갔냐, 제가 통계를 많이 내봤어요. 통계를 한 326개의 표본을 가지고 얘네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한 명의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걸 다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내 학교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과면 이과가 많은 학교가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 동아리가, 우리 학교는 화학 동아리가 없는데요, 이런 학교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히플님 상문고 이과 문과 반수가 화면이 잘려서 안 보였죠.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PDF로 깨끗하게 안 잘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이걸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중에 우리 학교에 있는 비슷한 거를 하면 된다.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봉사도 여기 있고요. 네, 진로에서 의학 전공 학회, 보건복지부 가면 뉴스레터라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해도 3년 구독했다 할 수도 있죠. 거기 가서 쭉 보면, 과거 걸 보면 되니까. 불익이라는 생명공학 쪽, 생명과학 쪽 포스텍에서 만든 좋은 사이트입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려요. 뉴스레터 구독 등 뭐 이런 것들 하면 된다. 책은 이렇게 있습니다. 책이 중요하죠. 책은 또 다시 제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 학생부에서 진로 희망사항이 사라졌습니다. 네, 없어요, 학생부에. 그래서 상관이 없지만 학생부 어딘가에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참고하시면, 제일 흔한 스토리텔링 1은 네, 가족이 의사예요. 요즘 이런 비율이 정말 많습니다. 의사들 만나보면 물론 이제 자제분들을 의사 만들려고 하는 의사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아버님 직업, 부모님 직업으로 해서 연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은 그냥 아버지 직업을 여기 학생부에 쓰진 못하잖아요. 그래도 읽으면 아, 집안에 의사가 있구나, 이런 티가 나는 애들이 또 꽤 많이 있고, 두 번째로는 스토리텔링, 흔한 남매가 아니고요. 흔한 스토리가 가족이 아픈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렇게, 얘도 이런 게 있죠. 부친이 숙주 반응으로 몸 상태가 악화되어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흔한 이제 사례다. 그리고 다음 이제 가장 보통의 의대생 얘처럼 이렇게, 요 유형은 주로 강남 특목고 자사고 유형입니다. 특징이 뭐냐? 교과는 다소 약해요. 여기서 내신을 잘 받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비교과가 강해서 뭐 의대 탐방, 예비 캠프,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애들이 많다. 네, 결국 입시라는 게 뭡니까? 입시가 저는 두 글자로 생각하면 much and better입니다. much and better. 누가 더 많이 했는가와 누가 더 잘했는가가 입시입니다. 그러면 최상위 중에서도 최상위가 의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똑같습니다. 좀 더 해야 됩니다. 더하고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등학생이 주로 해야 되냐? 사실은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의대를 가려면 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또 이런 학생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방학생입니다. 일반고 지방학생은 비교과는 약합니다. 비교과는 다소 약하지만 교과가 또 강하죠. 얘들은 숫자적으로 내신에서 퍼펙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얘는 1학년 때 아예 의사가 아니라 그냥 생명 관련 연구원을 꿈을 꾸다가 2학년 3학년 때 진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건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소 평범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이 친구의 특징은 평범한 활동을 통해서 탁월한 사고의 를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뭐 동아리 얘기도 했고 모두 했지만 그 탁월한 활동을 하고도 평범한 사고로 그치는 경우가 있고, 평범한 활동을 했지만 탁월한 결과물을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만 해야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의대생 보면 서울이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다 이렇게 다양한데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잘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반드시 요걸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전체적인 통계를 저같이 많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의대에 가야 되니까 요걸 반드시 해야 돼 라는 그 도그마와 교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에 없는데 할 수는 없죠. 그거를 뭐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동아리가 절대 뭐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애들이 학교에 잘 안 가요. 예, 그러니까 학교의 전반적인 액티비티는 약화된 게 맞죠. 자, 이 시대에 맞는 코로나 시대 솔루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부 중에서 세 특은 살아남았어요. 세 특. 그건 교과 세 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등급과 직결되는 세 특과 세 특의 독서는 중요하다 이거예요. 세 특의 독서. 이거밖에 사실은 안 남았거든요. 나머지 활동은 전반적으로 약화됐다.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책을 물론 잘 읽는 애도 있지만요. 이렇게 책 표지에 요거 뭔지 아세요? 이게 QR코드예요. QR코드. 요즘에 우리 식당 들어가면 QR코드 되잖아요. 이 QR코드 되면 이 책의 저자가 자기 책을 해설해요. 제가 그걸 봤는데 읽은 것보다 낫더라고요. 제가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같은 것도 한 달 동안 겨우겨우 봤는데 나중에 사피엔스가 자기 책 해설하는 게 한 27분짜리가 있는데 그걸 본 게 더 나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책도 많은 책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학생부 세특에 책은 써주시거든요. 책을 교과 공부 이런 걸 하다가 스스로 이런 책까지 보는 학생이라 이렇게 세특에 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독서는 굉장히 쪼코 같은 역할을 해요. 쪼코, 맞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게 쪼코입니다. 그래서 의대 가는 애들이 사실 이런 책들을 읽어요. 네, 이건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책들인데 이 책들이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두껍다는 겁니다. 너무 두꺼워요. 이거 읽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애들이 보면 이 책의 저자들, 네, 이렇게 해설 강의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 서문 교수, 기생충 학자죠. 네, 단대 의대 교수입니다. 네, 책과 우리 몸 연대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두시면 어려운 책도 많은 책도 한 5권 보고 15권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봤고요. 제가 오늘 결론 타임입니다. 이제 시간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의학계열 로드맵 마지막 학년별 학교별 의대 로드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표로 일단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Road Less Traveled. 네. 가지 않은 길. 네. 이 책 제목입니다. 이 책도 좋습니다. 의대 교수가 쓴 책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도 뭐 안 읽으셔도 됩니다. 워낙 리뷰나 이런 동영상 같은 게 많이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1단계 스텝 2는 나한테 적합한 고기를 선택한다. 1번이 뭐죠? 이거예요. 정시로 잘 가는 학교, 이과가 많은 학교가 정답이다. 의대 가려면. 맞죠? 네. 그래서 이제 1순위가 이거고 2순위는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들이 강남 일반고에 많아요. 맞죠? 네. 오히려 전사고보다 전사고 중에서도 이제 상상고나 외대부고나 민사고는 의대 많이 갑니다. 네. 그리고 휘문고도 이제 전사고는 아니죠. 지역 자사고니까. 근데 여기도 있고 강남 일반고도 의대 아까 실적 단대부고도 보셨고 어디입니까? 경기고도 보셨고 중대부고 다 보셨잖아요. 의대 잘 가는 숙명여고도 의대 많이 갑니다. 진선도 잘 가고. 그러니까 이제 2번이 강남 일반고와 전사고 이렇게 되고요. 영재과고는 저는 이제 공대도 전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한 대로 고등학교에 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요겁니다. 자, 이게 제일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머님. 네. 제가 어제도 그 한 학생 상담을 했는데 이걸 보더니 아주 그렇게 거의 눈물을 쏟으실 정도로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 이겁니다. 나를 받아준 학교가 최고의 학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한 학기를 못 채우고 불만의 입이 이만큼 나와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느 학교가 됐든 의대는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길이 많고요.
내신이 안 좋아도 정시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왜 학교 탓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내신을 서로 잃더라도 원하는 만큼이 안 나오더라도 정시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애가 안 망가집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고 대학 입시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걸 제가 꼭 강조하면서 또 감옥의 교훈이라는 건 뭔 말씀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가도 누구는 감옥에서 책을 써요. 예. 근데 누구는 정신병에 걸려 나오죠. 네. 그래서 이 학교가 감옥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옥보다는 낫잖아요. 감옥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 어려운 부분도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적응하고 융화하는 이런 인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런 학생이 의사가 돼도 문제예요. 요즘에 뭐 판검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기자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기자들도 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마음, 정신적으로 성숙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의학 계열은 생명의 최전선이죠. 입시도 역시 최전선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서울대보다 높잖아요. 웬만한 지역 의대가 서울대, 공대보다 성적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점수가 국수영과 성적 일진이 돼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의대 가니까 국어는 좀 안 하겠어? 이럴 수가 없죠. 의대 가는데. 근데 뭐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의치한 수 다 보여드렸잖아요. 물론 수나 한으로 가면 수학을 한 2개 정도 틀려도 3개 정도 틀려도 붙는 사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가군, 나군, 다군을 쓸 때 적절하게 의대만 쓴다든지 뭐 치대를 나눠서 쓸 수도 있고 한의대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성적이 일진이 되어야 된다. 결국 뭐냐? 머치 앤 베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아까 이제 김 원장이 탭스 얘기를 했는데 입시가 그렇죠. 이 보면 좋은 학원들은 좀 이게 넓어야 돼요. 스펙트럼이. 최상위권을 위한 약간 돈이 안 되더라도 이런 강의까지 유지하는 학원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 얘기는 뭐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영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의대는 영어죠. 그래서 K무크나 불익입니다. 불익. 이거 포스텍에서 하는 생명 관련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 사이트고요. 뭐 테드 다 아시죠? K무크. 이런 것도 찾아보죠. 공부하면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런 거 찾아보는 애들 많고. 이제 뭐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진폐증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지금 이게 내셔널 스펠링 비가 아닙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온라인 원격 교육이 많이 있죠. 줌이 뭐 엄청납니다. 슬랙, X, 코세라, EDX. 영어로 이제 외국 강의 들을 수 있는 것들 있고, 생활과 연계한 의대 로드맵. 요 학생이 휘문고 학생인데 얘도 고등학교 때 뭐 교실에서 축구하고 씨름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런 게 궁금했어요. 왜? 나는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 없을까? 네. 그걸로 해가지고 이런 자료들 막 만들어서 의대 한 학생이고요. 또 좋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자면 요게 카오스 재단입니다. 카오스 재단이 스페링이 CHAOS가 아니라 KAOS예요. 요거 제가 제 제자들 한양대 이상의 대학생, 공대, 의대 다니는 애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이과 쪽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문과, 이과가 약간 융복합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강의들 요즘 교수님들도 이렇게 강의를 재밌게들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카오스 재단 찾으시면 되고, 또 이제 진로 전공 택할 때 좋은 사이트 요겁니다. 한국 고등교육재단. 요거 재단을 SK가 후원하고 있는 재단인데 지금 과별로 교수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심리학, 뇌과학 요즘 핫하죠. 네, 이분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세요. 그래서 뇌과학 관련된 강의를 하고 계세요. 실제 요거 강의할 때 이분 자제분 둘이 여기 왔어요. 그래서 요걸 같이 듣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평상시에 말할 시간이 없대. 그래서 와서 들으셨고요. 또 틈틈이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내가 갈 의대, 왼쪽에 있는 건 의예과, 그러니까 예과 2년, 본과 4년. 그렇죠? 본과 4년이에요. 네.
그래서 뭘 배우나 커리큘럼 한번 봐야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인문과 나, 인문과 사회, 인문과 삶 이런 걸 많이 배우죠. 1학년 때. 유일하게 놀 수 있는 시기잖아요. 예, 의대생이 제일 놀 수 있는 예과 2년 기간입니다. 여기 보면 분자, 세포, 생물학, 분자, 생명과학과 관련된 거 대부분이에요. 네. 고등학교 때 우리가 통합과학, 그다음에 생명과학 1,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네, 이런 걸 보면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수학은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의대에 가면 이제 수학과는 이별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의대를 가요. 네, 그렇게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동기부여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KNS 재원생 특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간담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상담보다는 이게 효과적이고 여러 명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 대상으로 5명 이상이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프라이빗하게 관리를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전화번호는 이게 학원 전화번호고 요거는 이제 제 전화번호인데 아까 제가 공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 있죠? 저한테 유튜브를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제 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잘 배워서 더 이제 제 자료를 잘 편집해서 앞으로 저희 유튜브 계정에도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이제 이 모든 자료는 제가 저희 KNS 내신 영어 카페에 입시 설명회 안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운받아서 안 깨지고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거의 뭐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준비한 거를 다 말씀을 잘 드린 것 같고요. 질문 중에 제가 같이 봐야 될 질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되게 아까 이제 외대국어 같은 경우는 뭐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외대국어는 오히려 왜 좋은 학교냐? 전사고 중에 사실 탑이죠. 전사고 중에 실적이 가장 좋잖아요. 예, 여기 국제반 애들도 올해는 근데 외국으로 못 가고 그래서 이번에 연고대 특기자 하스 UD 쪽으로 쓴 애들도 꽤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외대 부고는 왜 바람직하냐? 한화고에 비해서 정시로 좋은 대학 가는 비율이 꽤 높으니까 예, 한화고는 너무 수시로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위상은 외대 부고가 더 높아질 것 같다. 그리고 가을 소리님이 의대 약대를 목표로 둔다면 지역 자사고와 전사고 중 어디가 더 나을까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의대 약대를 목표로 둔다면 이제 그 사는 지역이 어디신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강남권이라면 뭐 강남권에 있는 일반 자사고에 가셔도 되죠. 아까 뭐 대표적인 게 휘문고, 세화고 이런데 의대 합격률이 높습니다. 예, 전사고는 아무래도 이제 100% 기숙이고 물론 이제 이런 부모님도 제가 봤어요. 그 상당 그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 기숙이겠죠 반드시. 그래서 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애를 보기 싫다. 네. 근데 그 애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보기 싫어서 기숙 전사고를 간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세요. 여고가 싫다. 그러면 공학을 가야죠. 네. 공학을 가는데 전사고는 다 공학이죠. 대부분 공학. 네. 그렇죠. 여고가. 근데 전사고에 가시면 여고보다 더 치열한 게 전사고죠. 네. 그래서 어디나 이제 더 센 학교에 가면 그 내신 지옥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시대는 내신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시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과중반은 과중반만 배우는 과목만 따로 내신 산출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요즘은 개정교육과정은 다 선택으로 찢어져서 배우는 애들끼리만 내신 산출을 합니다. 공통으로 배우는 것 다 공통으로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안 나오고 A, B, C로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거의 대부분 네, 했고요. 네, 거의 대부분
올렸어요. 자, 강북 마지막 질문. 예. 강북 거주라면 대치 쪽으로 이사 와야 하나요? 휘문고나 단대부고 원하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제 친구도 완전 강북 태어났고 강북에서 거의 40년을 살았던 친구가 최근에 음마로 이사 왔어요. 전세로. 저 아래쪽에 아파트 하나 샀고, 예, 전세로 4년 동안, 그거 짓는 동안 4년을 이제 여기 살겠다고. 근데 저도 걔를 20년 이상을, 30년을 알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강남으로 올 줄 몰랐는데 왔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지금 부동산 값에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되신다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되고 이쪽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애만 여기 와서 학교에 다닐 수도 있죠. 그래서 강북 쪽에 있는 지역에서 강북도 물론 자사고가 있는데 좀 대체적으로 약합니다. 뭐 신일고 또 어디 대광고 뭐 이런 강북 쪽에 있는 자사고가 없진 않아요. 근데 뭐 그 부분은 그 만약에 이쪽으로 모시고 아이도 여기 와서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애가 이제 자기는 좀 아무래도 클래스가 높은 데서 경쟁하는 걸 즐기고 이런 인성적인 멘탈 면에서 된다면 이쪽으로 오실 수가 있죠. 네, 이사를 하시고 또 우리가 고등학교 지원할 때 1단계에서 이제 자사고를 쓸 수도 있죠. 서울 전 지역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1단계 앞서서 쓰는 거기 중점학교 및 자사고를 쓰면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1단계는 지망을 2개 학교를 못 하고 3단계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사를 이쪽으로 오게 되면 2단계에서도 이 지역 학교를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현재 이 친구와 네, 이 친구의 상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현재 학업 역량 그리고 인성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 휘문과 세화 중에서는 어떨까요? 뭐 2개 학교가 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지역이 세화는 뭐 서초구고 휘문은 강남구니까 이제 어디에 거주하시는지를 보시고 근데 더 의대나 자연계 쪽으로 미세하지만 뭐 휘문이 약간 더 실적은 더 좋죠. 근데 뭐 그게 차이가 확 나는 학교가 아니에요. 휘문과 세화는 둘 다. 네. 과거엔 모망님 고등학교 가서 수과 잘하면 영재고 공부했는데 지금은 그냥 고등 공부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수학, 과학을 잘하려면 영재고 공부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아이에 맞춰야죠. 아이에 맞춰서 영재고 준비를 하다가 뭐 영재고에 갈 수도 있죠. 영재고 안 되면 과학고를 갈 수도 있고 그 정도 자원이라면 애가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저는 시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게 말해서 강남 일반고 가서 잘하려면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입시라는 게 결국에는 머치 앤 베러니까 아이가 수준이 된다면 선행도 하시고 더 많이 하시는 거는 맞죠. 그게 입시에서 성공하는 길이에요. 뭐 영어도 뭐 보통 예 그렇고요. 그래서 영어도 탭스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영재고가 의대 가능한가요? 재학 중에 많이 어려워졌죠. 영재고는 의대가 아니라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같은 과기원 대학교에 최적화돼 있고 실제로 입학할 때 서약서도 써요. 그래서 의대를 진학할 경우에 등록금이 무료잖아요. 의대는 영재고는 다 공립이니까 나라 돈으로 공부를 했으니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의대로 가면 등록금도 다 토해내게 됩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또 이제 나는 꼭 의대를 가야겠다 그러면 뭐 정시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근데 수시로는 뭐 쉽진 않죠. 네, 맞아요. 재수해서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강대에서 보니까 뭐 영재고 과거 출신들이 재수 3수, 뭐 4수, 5수까지 했어도 의대 가는 애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절대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뭐 지금 4시가 가까이 돼서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할 내용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원장님. 그리고 질문들도 이렇게 많이 답변을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뭐 그 전형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일반고냐, 그렇죠. 자사고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체 입성하는 게 좋으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친구 사례도 있고 해서. 네. 그 아드님이 지금 몇 학년이시죠? 아드님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예, 어떻게 플랜을 예, 일단 KNS에서 이제 예, 영어 공부를 할 거고요. 네, 네.
근데 저희 집이 이제 강북이니까 네. 저도 강남과 아주 가까운 네. 마용 성수 뜨고 있는 핫한 강북입니다. 성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네. 전 여기 보내다가 이제 고등학교는 애가 똘똘하면 이쪽의 학교들로 이렇게 보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제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쪽으로. 국제고를 현재 기준으로는 네. 그쪽이 제일 가까워서 예, 그쪽으로 생각하고 이제 똘똘 힘을 모아서 저는 일단 그 여기만 일반고 이렇게 얘기하라는데 일반고 영재고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 올해부터 오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뭐 일반고와 특목고의 구분이다라는 부분이 네.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예전에는 특목고 잘 가는 아이, 음. 일반고는 약간 거기 약한 아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네, 그런 그게 인식이 있었는데 좀 거의 깨져버리는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그렇죠. 네, 이제 네. 일반고 가서도 네, 영어를 많이 더 할 수가 있고 네. 국제 정치 경제 쪽을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예전보다 특목고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좀 약해지긴 했죠. 또 정시가 또 강남이 워낙 세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이제 뭐 특목고에 비해서 강남 일반고 약하다. 예. 외대부에 비해서 강남 일반고 약하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은 조금 이제 좀 많이 좀 부식이 되는 없어졌죠. 거예요. 네, 이쪽이 그러니까 워낙 실적이 잘 나오고 잘 나오니까 뭐 서울대 그러니까 직윤도 가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있어요. 여기 뭐 일반고가 약하다 이제 이런 생각보다 일반고 학생들이 정말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많습니다. 굉장히 몰리는 그래서 거기 그걸 때문에 거의 우리가 3, 4년 전부터 피부적으로 네, 느끼고 느끼는 있죠. 부분이고 네. 저는 뭐 사실 그 문과 쪽이긴 하지만 영어 특기자 전형 올해 제가 고3을 해보니 예. 올해가 첫 해가 뭐냐 올해가 그 문재인 정권이 그 특목 자석을 없애겠다고 없애겠다고 한 지가 3년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걔네 대학에 올해 가는 거죠. 어떻게 문재인 네. 키즈들이었는데 예, 예. 걔들 해보니까 일반고가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 굉장히 예. 많아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고가 더욱더 좋아지고 강세를 강남이 펼치면, 좋아지니까 뭐 네. 그게 부동산 값에도 그렇죠. 나타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외고나 이제 있던 기존의 어떤 그 특목고 학생들이 보면 그 오늘 뭐 얘기 외대보고 예. 나왔는데 외대보고 학생은 외대보고는 여전히 뭐 여전히 원탑, 탑. 원탑. 하나고도 그렇고 하나고나 외대보고는 원탑이죠. 5등급도 일단 연대를 쓰더라고 문과에서 보니까 5등급. 그러니까 거기는 인정을 받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어떤 특목과 강남 일반고의 네, 네. 간격은 좀 줄어들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질문을 또 하나 네. 지금 답변을 드려요. 산따라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위 하나, 이사는 중3이 예. 좋을까? 이사는 중3에 하는 게 좋자. 요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네. 개인 개인 경제 차. 사정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제 친구 하나의 얘기를 들어드리자면 얘는 이제 강북인데 6학년 때 이사를 왔어요. 근데 지금 온라인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졸업은 거기서 하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여기 배정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음마로 온 거고요. 아까 보여주셨던 자료 의대 수시 정시 비율에서 메이저 의대는 여전히 수시 비율이 높은데 그건 맞는데 메이저 의대는 수시에서도 학생부가 아니라 수능으로 뽑는다 이거죠. 수능 최저 기준이 아까 고대 의대 보셨는데 4개 합이 오라니까요. 그러니까 수시지만 이건 정시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내려면 기준이 이제 수능 최저를 걸어놨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또 걸어놓은 거죠. 엄청나게 높아요. 되게 그러니까 세게 걸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시나 수능으로 가는 정시나 별 차이가 없다. 없다는 예. 거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시 비율이 30%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시가 그 이상, 70이라고 그 보셔야 돼요. 70. 그러니까 의대 수시 정원의 75% 이상이 수능 수시로 최저 수능을 다 걸어놨어요. 수능을 다 걸어놔서 그래서 그렇구나, 예. 네 그렇죠. 물론 수시 전형수는 내신이 좋아야 되는데 예. 최저가 안 되면 최저가 안 되면 되면은 이제 그리고 의미가 제가 없는 아까 거죠. 예, 일부 그 대학에서 네. 내신이 2등급인데도 의대에 갈 수 있는 대학들 리스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대학들은 다 수능 최저가 엄청나게 높아요. 높죠. 그래서 사실상 의대 그러니까 지방이 유리한 거고 특히 부울경 이쪽이 내신 잘 받은 거 가지고 의대 가기는 사실은 좀 더 기회가 있고 앞으로 공공의대 생기고 이러면 더 좋은 거죠. 지방이. 네, 지방이 사실 더 네, 그래서 메이저 의대에 가려면 이 원리도 결국 그거예요. 그렇죠. 머치 앤 베러예요. 누가 더 잘하고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그 휘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네. 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휘문고는 그냥 무조건 그 2등급이면 그러니까 무조건 다 네, 정시. 다 이 넘으면 무조건 다 정시. 의대 못 간다. 정시 준비하라. 다 그건 정시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예, 좀 다소 거친 그 표현이긴 하지만 예, 네, 예. 네.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아직은 네. 이제 시간들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전과목 이제 국영수를 다 좀 이제 수능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인 부분 다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예. 수능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능이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의대는 의대는 그렇다. 어쨌건 수능을 더 그래서 기본으로 잘 하셔야 되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수시에도 다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다 설명이 됐고 이 자료는 다운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품앗이 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래서 이제 됩니다. 소장님이 저희가 이제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멤버십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서 저희 카페 공지를 공지를 상품 하겠지만 이제 뭐 하겠습니다. 스카이나 의대 쪽을 관련한 친구들은 저희 학원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 고등부 가서 일단은 그 고3이 돼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저희 그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그건 많습니다. 배치 상담밖에 못해. 그래서 저도 제 지인들도 연락을 하면 고1, 1 때 연락하라고 그러지 고3 때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미 어쩔 수 없는데 그때 와서 연락해봐야 배치 상담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합률이 높다는 얘기는. 예, 그렇죠. 이거는 추합은 그러니까 다른 데로 빠져 나가야 추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의대는 추합이 많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서연고 공대가 추합이 많이 되죠. 의대 빠지고. 지난번에도 설명할 때 느낀 거죠. 어머님들 수능의 중요성을 많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30% 40%인가 30% 40%인지만 알지만 의대는 정시가 워낙 셉니다. 그렇죠. 의대는 다 정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 아까도 세계 의대,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그 이화여대 같이 그 정시가 60%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전체 통계를 보면 통계 오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보면 그 의대를 가는 비율이 한 70%. 정시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휘문고 생각해보세요. 휘문고 재학생이 20명밖에 못 가요. 근데 수시로 가는 친구들도 실제는 다 뭐죠? 정시를 다 준비했던 친구들이지. 그렇죠. 정시를 준비 안 했던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어머님들이 좀 이분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 준비하실 때는 이걸 뭐 정시 따로 수시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정시가 가장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죠. 쉬운 논리가 학생부고 정시는 수능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수시도 학생부만이 아니라 의대는 학생부 플러스 수능이다 이렇게 보시는 아무리 게 내신이 좋더라도 최저를 맞추지 못하시면 그럼요. 될 수가 없는 1.0 떨어지는데요. 1.0. 그 지역균형 전형도 보면은 그 지방의대 떨어지는 게 뭐냐면 그 최저를 못 맞춰서 최저 안 나와서 그리고 대학은 똑똑한 애들 뽑으려고 그러겠다 아니면 나는 똑똑한 애들 뽑고 싶겠죠 장치를. 똑똑한 고등학교를 뽑는 게 아니라 똑똑한 학생을 뽑는 뽑고 거라서 싶기 때문에 학교를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신을 그냥 다 믿지는 않죠.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다 걸어놓는 거지. 그렇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건 똑똑한 아이들을 굉장히 그런 최저를 세게 걸어갖고 의대 같은 경우 아까 다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국어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국어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서열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내려가는 걸 순차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죠. 예전에 서울대 의대와 연대 의대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료 저한테 주셨던 걸 보니까 성균 선생님 자료였는데 서울대 의대와 연대 의대는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투 과목의 차이만 있어요. 투 과목을 해야 서울대를 쓰니까 연대는 원 과목에서 다 잘 받으네. 그러니까 추합을 보시면 메이저 의대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연대 의대 붙은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 의대 붙어요. 그러니까 연대 의대는 항상 거의 1배수가 돕니다. 그러니까 연대나 가대 의대에 붙고 서울대 붙을 수 있겠죠. 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대로 가니까 아까 여기서 메이저 의대 추합률이 높다는 얘기도 이것도 이제 디테일을 모르시는 거죠. 연대 의대가 되면 서울대 의대 썼겠죠. 그리고 이제 투 과목을 안 쓴 애들은 못 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다. 보니까 수학은 다 100점이었어. 그쵸. 수학은 다 100점? 그의 수학 난이도에 따라 이건 좀 달라요. 수학이 죽도록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거의 96, 92까지도 100분위가 99가 나와요. 100분위가 안 떨어져요. 근데 어쨌건 그리고 100점이 1등 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해에는 수학이 그냥 무난하게 나온 거예요. 그럴 땐 다 맞아야 되고 아주 어렵게 나온 해는 제가 수학이 81점까지 1등 컷이 졌던 해가 있어요. 그때 이제 평가원이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학은 어쨌건 무조건 100점 거의 뭐 다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자료가 영어도 거의 다 영어는 다 1이죠. 영어는 다 1이고. 의대 치대에서는 영어 1등급이 아닌 애가 없었고 일부 한의대에 일부가 2가 있었다는 걸 제가 그것도 대조적으로 국어도 뭐 97 원점수가 거의 97, 98 이렇고. 그러니까 결국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네 보면. 그럼요. 의대 그러니까 저학년 때 영재고를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의대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이 떨어졌을 때 보니 요즘에도 보면 그렇죠. 영재고 떨어진 애들은 완전히 그렇죠.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그런 영어도 부분이 못하고 국어도 못하고 진짜.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제가 왜 긍정적으로 얘기했냐면 저는 의대만이 답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공대 가도 되니까 공대를 갈 거면 영재고가 맞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근데 의대를 간다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르다. 의대를 가는데 예전에 의대를 가는데 영재고를 간다. 이거는 좀 학원들이 보면은 특히 그 일반 수학 학원들에서 그런 과학 학원들에서 의대 목표면 영재고를 가자 이렇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전략인 것 같고 다분히 상술인 게 많죠. 그리고 의대에서 면접이 단순히 뭐 수학과만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의대 면접은 요즘에 11개, 9개 의대가 MMI라고 해서 여러 방을 돌면서 인성을 많이 봐요. 인성을 더 많이 봅니다. 인문학적인 이미 공부는 얘네들은 다 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대는 면접을 통해서 보는 게 수학과학 지식이 아니라 그건 논술이나 뭐 이런 거고 인문학적인 것도 인문학적인 거를 많이 봅니다. 상황 주고 이걸 하면 방 6개 방 탈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6개 방.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대가 목표로 하는 거는 사실 보면 일단은 그런 어떤 인문학적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의대 면접의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영재고를 가면은 무조건 뭐 의대를 간다는 이미 식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의대를 가는 친구들 영재고를 목표로 한다는 건 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전략이다. 굳이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보니까 뭐 영재고 떨어진 친구 영어가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영어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걔네들은 이제 수학과학은 이제 차고 넘칠 때니까 영어는 그러니까 죽도록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외대부고 애들 전 수업이 많이 그리고 들어요. 영재고 가고 떨어지신 분 아쉬워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죠? 제가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재고 가고. 그러니까 됐어요. 여기. 나를 이거 제가 어제 학부모님한테 제일 칭찬받은 자료 이거. 자신을 받아준 학교가 최고의 학교임을 인정하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고 가고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도록 거기서 빨리 헤어나오시는 걸 하시면. 영어를 제가 외대부고를 가르쳐 보면은 그 걔네들도 보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렇죠. 뭐 되든 안 되든 영어 워낙 까다롭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렇죠. 외대부고를 가거나 이과에서 외대부 가는 친구 영어를 좀 말씀드리면 진짜 정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 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땡겨 놓으시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의대 면접은 당락에 어느 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면접 자체가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지금 어차피 이 질문하시는 게 중학생 학부모님이시라면 면접이든 논술이든 수능이든 뭐든 간에 결국에는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옵니다. 근데 의대 면접은 지금 너무 의대 면접을 준비를 하실 필요도 없고니와 의대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가 MMI로 인성을 많이 더 보는 게 많아서 그리고 얘가 수학과학을 하여튼 그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잘 받으면 면접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 중에 말을 못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되게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고급 독해를 하고 좋은 영어 지문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영어 지문 나옵니다. 영어 지문이 나오죠. 울산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기본 소양 잘 쌓는 게 발표력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영재고 간다고 막 그냥 수학 과목 하루 6-7시간씩 막 하고 그런 거는 그닥 바람직하지 않은 의대 가는 데는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의대 가는 데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쭉 보면 독서를 좀 많이 하고 수능 전반적인 걸 좀 탄탄하게 하고 그렇게 좀 머치앤베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딱 의대만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고요. 거길 잘 따라가고 있으면 꼭 영재고를 하지 않는다면 독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독서는 거는 좀 독서가 좀 들어가면은 나중에 국어가 좀 수능에서 이과 학생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걱정이 되시면 학원에 연락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되고 한일고 공주 한일고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충남에 있는 자율학교죠. 여기는 학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150명, 200명이 안 되죠. 소규모 학교인데 입시 실적은 좋습니다. 기숙학교고
입결이 근데 최근에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 입결 확인하시고 아마 올해도 설명회를 할 겁니다. 이화여고도 그렇고 자사고도 자율학교도 설명회를 한번 가보셔요. 그래서 요즘 일정이 저도 요즘에 최근에 한일고는 많이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일고가 대단했었죠. 대단했죠. 대단했죠. 그 사대보고 외대보고 오기 공주 사대보고하고 한일고 그쵸. 끝장났죠. 거의 끝장이었는데 예, 끝장났죠. 이게 외대보고가 생기면서 약간 좀 주춤한 게 한일고 워낙 좋았고 예전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일고 전교 15등이 서울대 원서를 낸 거야. 가요. 네. 냈는데 서울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전교 1등들만 오는데 15등이 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면 저도 그 미탐 이용 소장한테 들은 건데 서울대에서 비상회의가 열린 거예요. 15등이 냈냐. 근데 뜯어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얘를 콜업한 거야. 전교 15등이. 그래서 면접해보니까 괜찮아. 그래갖고 전교 15등이 붙은 학교가 여기 한일고 보니까 한일고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그렇게 인정을 받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의 공부 잘하면 저기 보내려고 했어요. 이제는 한일고 가려고 했어요. 한일고 기숙이라서 기숙이 너무 좋으니까 공주 좀 전에 말씀드린 공주사 되고 한일고 상상고 이렇게 좀 라인으로 됐는데 요즘에 그 학생들이 다 외대보고 쪽으로 다 몰려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다. 중3이면 보내실 때 어느 학교에 따라 다른 거죠. 어느 학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지옥인 학교들 중대 중동고. 그렇죠. 중동고를 간다. 뭐 개포는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렵고. 탭스 여학생이면 외대부고 이상 하셔야 되죠. 그럼 외대부고 하는 것만큼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와, 요거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21년 대전과학고 합격생이네요. 재전과학고.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합격하고도 제가 아는 단대부중 학생인데 2학년 때 시험을 봐서 영재고가 됐어요. 근데 3명 중에 2만 등록했어요. 1명 안 갔어요. 얘는 문과로 갈 거였어요. 그런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대를 꼭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는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뭐 서연고 스카이 또 카이스트 같은 대학을 가신다. 그럼 등록하셔요. 등록하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클리어해진 것 같아요. 막 예전에는 가는 게 좋니 안 좋니 막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요즘에 정부가 좀 이래저래 의도는 아니겠지만 좀 명확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볼 때는 고등 내신 1등급 받으시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중동고, 개포고, 단대고, 진성 이쪽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뭐 제가 탭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진선, 단대가 탭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해놓으시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근데 중상고라든가 이쪽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뭐 요즘에 은광도 좀 많이 좀 예전보다는 좀 라이트해진 케이스다라고 말씀 주시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으로 수능 1등급이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대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휘력 좀 탄탄하게 하시고 문법 어휘, 탭스 통역 그런 거 좀 하시고 그다음에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독해는 고3 수능으로 봤을 때 1등급이 나오셔야 되고 문법은 탭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탭스 50개 중에 한 7개, 6개, 7개 정도 틀리는 실력을 좀 맞추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이 소장님이 그 준비를 할 때 뭐 굉장히 그 발로 뛰고 그 학교마다 전화를 해서 이제 거기 있는 그 입학처장들하고 또 얘기를 하시고 막 교무처장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탄탄하게 좀 모으고 또 이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의 어떤 고교 선택과 의대 관련된 설명이 계속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소장님이 또 그 오늘 나왔던 질문을 그 기반으로 해서 좀 새로운 어떤 설명의 내용을 좀 구성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벌써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들 관련된 저희가 정규반 프로그램, 특강 프로그램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데스크 문의하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예비고일들은 지금 내신이 시작이 됐는데 또 이제 내신을 또 라이트하게 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문법 과정, 어휘 과정 돼 있으니까 또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에 저희가 또 만나 뵙도록 하고 내일 저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영어 설명회가 있습니다. 특히 예비고일 과정,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수능 과정, 최상위 과정.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예비고일 문법 과정, 그다음 어휘 과정,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들 수능 과정, 탭스 과정 설명회가 있으니까 또 문자 나가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저희 담당 선생님들이 직접 또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